현장에서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 찾는 기준은 치료를 많이 해주는 병원들만 찾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연세가 많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가 많은 것들이 더 안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약과 전문의가 있고 이제 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제일 중요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재활병원과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단위당 수가를 이용한다는 것, 이를 이용해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제작하는 재활의학TV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보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뇌졸중 주기별 재활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세 분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재활원 신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재활의학과 박지혜입니다. 오늘 세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뇌졸중 주기에 따른 재활 방법과 또 가족들의 역할, 그리고 주기에 맞는 병원을 선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준호 교수님, 우리가 뇌졸중을 겪은 이후에 재활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네, 뇌졸중 후의 재활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경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신경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뇌졸중 초기에 그 가소성이 가장 크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고 이제 24시간 이내에 재활치료를 시작한 군에서 예상과 달리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24시간 이후에 즉 신경학적으로 아니면 내과적으로 안정이 된 이후에 재활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졸중 이후에 회복을 결정하는 요인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박지혜 교수님,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모든 환자가 같은 속도로 회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뇌졸중의 중증도나 환자의 나이, 기존의 어떤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의 상태 등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여러 가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또 이제 중요한 점은 최근 연구들에서 조기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재활 치료를 시작할 경우에 장기전으로 봤을 때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뇌졸중 환자분들은 가능한 빨리 재활의학팀과 상담을 통해서 재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주기별로 재활치료의 차이점도 있나요? 뇌졸중 후의 재활치료는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주기별 재활치료라고 합니다. 각 주기는 환자의 어떤 의학적인 상태, 회복 단계 등에 따라서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뇌졸중 치료의 첫 단계가 되는 급성기에는 주로 종합병원의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이뤄지게 되고요. 이 시기에는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치료나 시술, 수술과 같은 중요한 치료가 이루어지고요. 거의 동시에 급성기 재활치료도 시작이 됩니다. 환자는 조기에 재활평가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신경학적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기능 저하를 파악해서 앞으로 어떤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반이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급성기 재활치료를 받고 또 평가를 받았다면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요? 보통은 이제 상급종합병원이나 이제 종합병원에서 이제 재활의학과가 있으면 재활의학과로 전과가 되게 되고 기능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서 맞춤형 재활치료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재활이라는 건 이제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그에 맞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 과정인데요. 초기에는 이제 2차적으로 뇌졸중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2차적인 예방도 중요하고 이제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고요. 이후에 아급성기는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병전의 상태, 병전의 기능에 맞게 가기 위한 마비가 있으면 근력을 키우고 하는 그런 손상에 집중을 둔 재활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이제 만성기인데요. 만성기에는 신경학적인 회복에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기능적인 회복 또는 이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에서는 이렇게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 체계적으로 각각의 시기에 맞춰서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네, 앞서서도 이 재활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 재활 치료의 가장 첫 단계인 이 급성기의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급성기 재활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성기 재활 치료는 뇌졸중 환자가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조기 가동, 조기에 이제 몸을 움직이는 그런 재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런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기능 회복을 촉진하고 추가적인 뇌 손상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기에 시행하는 재활 기능 평가도 중요한데 이런 평가를 통해서 환자 맞춤형 재활 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기반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근력, 의동 및 보행 능력, 균형, 그리고 연하 기능, 인지 기능, 언어 기능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환자가 현재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떠한 재활 치료를 조금 더 많이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그 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활의학 전문의들은 각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개별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기 재활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뇌졸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뇌졸중 후에는 면역 기능의 변화와 연화장애, 배뇨장애 등으로 인해서 폐렴이나 요로 감염 등 감염 합병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비로 인해서 이동 능력이 저하되면 환자는 욕창이나 관절의 구축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회복이 늦어지고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방해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초기에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판단과 또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앞서서도 개인 상태 능력을 파악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재활 기능 평가를 실시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준호 교수님, 재활 기능 평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이제 머리라고 하면 인지가 대표적이겠죠. 인지라고 하면 집중력은 좋은지, 기억은 어떤지, 시각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건 어떤지 등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인지적인 것 외에도 이제 근력, 경직 같은 이제 기본적인 손상에 관련한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력이나 경직 외에도 이제 이 사람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균형 능력은 어떠한지, 걸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의 보행 기능은 어떠한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은 기능과 관련한 것들을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 평가를 잘 해야 이 사람에게 뭐가 중요한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의 평가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뇌졸중 환자들이 겪는 장애 중에는 연화장애라든지 언어장애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재활기능 평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이 삼킴장애, 즉 연하장애를 경험을 합니다. 삼킬 때 막 이렇게 기침이 난다거나 삼키지 못하거나 하는 증상들인데요. 여러 가지 삼킴 평가를 통해서 환자가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식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식사 방법은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식으로 저희가 재활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또 이제 언어장애라는 것도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 장애 중에 하나인데요. 언어 평가는 언어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또는 표현을 하느냐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개별적으로 맞춤형 재활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급성기에서 회복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급성기의 재활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소성이 어느 정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상을 이제 병전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아급성기 재활 치료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마비가 왔다라고 하면 이제 근력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재활 치료가 될 거고 경직이 있다 그럼 경직을 줄이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재활 치료가 이제 좀 저희가 세분화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리치료, 작업치료, 연화치료, 인지치료, 이제 언어치료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세분화된 그 치료를 제공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이 급성기에 하는 재활치료 기관과 이런 회복기에 들어갔을 때 재활치료 기관은 조금 다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정한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은 발생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입원이 가능하고요. 입원일로부터 최대 180일까지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환자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맞춤형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특징인데요.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재활병원과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단위당 수가를 이용한다는 것, 이를 이용해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단위당 수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단위당 수가 시스템은 재활치료를 15분 단위로 나눠서 이제 각 단위마다 비용이 동일하고요. 하지만 치료의 종류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어재활이 필요한 실어증 환자다. 하지만 운동에 마비는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물리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오로지 인지 또는 이제 언어재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에 맞춰서 이제 유연하게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단위당 수가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회복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병원을 선택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점들을 저희가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은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재활의학과가 다른 과들과 다른 점은 기능을 보는 과이기도 하고 포괄적으로 보는 과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평가와 그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각각의 환자의 특성에 맞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 현장에서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 찾는 기준은 치료를 많이 해주는 병원들만 찾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연세가 많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가 많은 것들이 더 안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고 이제 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제일 중요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회복기가 끝나고 이제 만성기로 접어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성기 재활 치료는 회복기랑은 좀 다릅니다. 주요 목표 자체가 이미 이제 회복기에 회복된 기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적인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뇌졸중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근력이 조금 더 저하된다거나 근육이 감소한다거나 근육의 경직, 통증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면서 기능이 조금씩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성기 재활 시기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유지해가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환자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의 향상,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정기적인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자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족과 의료진이 같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지원해주고 안내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나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새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뇌졸중 재활 치료에는 가족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가족들 역시나 이 주기에 따라서 조금 역할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급성기에는 사실은 환자도 그렇고 이제 가족도 그렇고 다 정신이 없는 시기이기는 해요. 이때의 가족은 아마도 의사결정을 내려주고 향후에 이제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 이제 의사소 중개 역할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급성기의 가족의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또 회복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기에 가족은 환자가 우선은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환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심리적인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재활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꾸준하게 재활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기 이후에 이제 만성기를 준비하면서 환자가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 가정에 돌아갔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한다거나 또는 필요한 보조기구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들도 가족의 어떤 역할로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성기에는 환자가 혹시 나빠지지 않는지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의료진과 상의해서 추가적인 치료나 재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 그리고 식단의 조절, 약물 복용의 관리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이제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족의 역할로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요. 그럼 이런 뇌졸중 환자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도 된다라는 그 결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회복 상태, 그리고 가정의 환경, 가족의 지원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 이동 능력이 회복되었는지, 식사나 어떤 씻는 것 이런 것들 자기 관리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의 환경이 준비가 되었는지, 예를 들면 이제 이동 능력이 좀 떨어지는 환자한테는 안전바 설치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었는지를 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가족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가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점입니다. 환자분들이 집으로 퇴원을 하셔서 혼자 계실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의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 적어도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진료를 보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뇌졸중 이후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관리 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문제가 안정적으로 잘 조절이 된다 할 때 가정으로 퇴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정 환경 외에도 이제 사회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제 많은 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장기요양보험 같은 제도에 이분이 이제 대상의 등급을 받았는지 같은 것들이 판정이 중요해서, 이제 장기요양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료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재활 치료라는 게 이제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한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미리 한번 지역사회에서 알아보시는 것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가 집에 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실은 집에 빨리 갈수록 회복 예후는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가족분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나 그런 심리적인 역할이, 그리고 그런 목표가 또 생겨야 이번 기간에 재활 성과를 더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그런 충분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뇌졸중에서는 아까 그 신체적 기능도 있지만 실은 인지나 아까 얘기했던 연화장애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게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너무 또 집으로 일찍 가는 것도 문제고, 갈 수 있으면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세 분과 함께 뇌졸중 주기별 재활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활치료는 마라톤과 같다고 하죠. 정말 이 길고 긴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우리 가족들은 이 마라톤을 함께 달려주는, 꾸준히 함께하는 또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뇌졸중 환자분들과 또 가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의학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